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면역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뿌린다고 해서 비염이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훈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하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약에는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염 치료에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는 오랜 기간 우리가 효능과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몸에 일으키는 어떤 중대한 부작용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면역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염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점막의 비후가 심해지거나 코막힘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국소 스프레이 제제들을 뿌렸을 때 효과를 특별히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점막이 비후된 것을 좀 경감시키게 되면 증상을 조절하는 데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가 선생님 추천하는 원픽 약이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이제 저희가 알레르기 비염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차 스프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국소제이기 때문에 전신으로 흡수되는 그 흡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국소적으로 효과를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제라서 모든 환자에서 스프레이가 다 권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증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코 점막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1차적인 약제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뿌려야 돼요. 알레르기 비염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뿌린다고 해서 비염이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의 코 성형술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콧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콧물을 한두 번 삼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나 부비동염을 동반하고 있어서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콧물에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콧물은 삼키는 것보다는 풀어서 배출을 시키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코 세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약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제 코 세척을 매일 하게 되면 원인 알러젠이 코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이는 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알러젠이 있을 때 분비되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도 씻어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척을 매일 하시는 거는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제 몇 번이나 이렇게 씻어요? 보통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실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귀찮아서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잘 하시는 편에 속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세척을 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 따로 있나요? 네, 세척을 할 때 가급적 멸균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간혹 그걸 이제 그걸 구매하는 비용을 좀 아끼시려고 집에서 소금물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해도 대부분 큰 문제 없는 경우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좀 깨끗하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코의 순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비점막은 차가운 공기가 우리 기관지 내로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 환자분들은 비점막에 염증이 생겨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온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사용을 통해서 특히나 이런 건조한 겨울철에는 적절하게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증상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해 진먼지들이나 곰팡이의 노출을 막음으로써 감작이 되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면 증상 완화나 발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위험에 특효적으로 좋은 그런 음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추천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네, 물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같은 거도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단요, 뭐 인스턴트나 이렇게 건강에 우리가 흔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당연히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외출 시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꼭 외출이 필요한 시간으로 최소화해서 외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학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 알러젠을 회피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환자분들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꼭 진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약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치료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 치료가 가능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간 면역 치료를 받게 되면 꾸준히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